안녕하세요. 심심풀이 심리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분명 나를 제일 잘 알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족, 친구, 혹은 연인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치 않은 거예요. 대화가 끝나면 내가 마치 세상에서 제일 부족하고 예민하고 철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 거 알지? 너는 왜 매번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처음에는 내가 정말 부족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판단력이 흐려지고 상대방의 눈치만 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나 조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지금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의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심심풀이 심리학에서는 우리 뇌가 어떻게 타인에게 지배당하는지, 그리고 나를 갉아먹는 그 은밀한 공격들이 어떤 징후로 나타나는지 심리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그동안 답답했던 가슴속 체증이 이게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음과 함께 조금은 내려가실 거예요. 속는 셈 치고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첫 번째 징후는 바로 내 기억과 직감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신념과 실제 상황이 어긋날 때 느끼는 고통을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상대방이 나에게 모진 말을 해서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을 꺼내면 상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너 진짜 기억력에 문제 있는 거 아냐?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분명히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잘못 기억하나? 라고 말이죠.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갈등을 피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확신에 차서 거짓말을 하면 내 뇌는 싸우느니 차라리 저 사람의 말이 맞다고 믿어버리자라며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첫 단계, 현실감각 무너뜨리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과 논쟁할 때 내가 미친 건가, 내 기억이 틀린 건가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여러분의 기억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그 위에 자신의 시나리오를 덮어쓰고 있을 뿐입니다. 가스라이팅의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주변을 어둠으로 만드는 것, 즉 정서적 고립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이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며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깨닫는 순간 그들의 지배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인간관계를 갉아먹습니다. 내 친구 민수,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내 욕하는 것 같더라. 조심해. 혹은 내 부모님은 너를 너무 어린애 취급하셔. 오직 나만이 너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줄 수 있어.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당신의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뇌에서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주변의 정보를 종합해서 객관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암시를 주면 전두엽은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판단을 멈춰버립니다. 대신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구나. 오직 이 사람만이 내 편이구나라는 왜곡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예전엔 자주 만났던 친구들이 멀게 느껴지고 가족에게는 고민조차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오직 그 가해자 한 사람의 입만 바라보며 내 행동의 옳고 그름을 확인받으려 한다면 당신은 지금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대한 거미줄의 한가운데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배하기 위해 당신의 세상을 좁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때로는 누구보다 다정한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어제는 나에게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며 독설을 퍼부어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사람이 오늘은 갑자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다발을 들고 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합니다. 내가 어제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어.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이때 우리 뇌는 엄청난 혼란과 동시에 강렬한 쾌락을 느낍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애정 표현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도파민을 방출하게 만듭니다. 도박장에서 슬롯머신 레버를 당길 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잭팟을 기다리는 심리와 똑같습니다.
괴로움 끝에 오는 아주 짧은 달콤함. 우리 뇌는 이 달콤함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위험해, 당장 헤어져 라고 충고해도 당신의 뇌는 아니야. 그 사람은 사실 다정한 사람이야.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예전에 그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라며 가해자를 변호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던져준 독이 든 사탕을 보약이라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가스라이팅의 네 번째 징후는 바로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회적 자아의 파괴입니다. 가해자들은 당신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 당신의 꿈, 당신의 능력까지도 서서히 오염시킵니다.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는 건 네가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말들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당신의 자기 효능감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는 시도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생존 동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당신의 성공을 비하하고 실수를 부풀림으로써 당신이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스스로 닫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심화되면 당신은 어느덧 무기력이라는 늪에 빠집니다. 마틴 셀리그먼의 유명한 실험인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되는 것이죠. 탈출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앞에 열려 있어도 반복된 실패와 비난에 길들여진 뇌는 어차피 내가 나가봤자 할 수 있는 건 없어 라며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자존감의 공급처는 역설적이게도 당신을 깎아내린 그 가해자가 됩니다.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옆에서 챙겨줄게라는 가해자의 말이 지옥 속의 구원처럼 느껴지는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당신을 괴롭히는 걸까요? 당신을 사랑한다면서 왜 당신의 날개를 꺾으려 할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사실 누구보다 겁쟁이들입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극심한 유기 불안, 즉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애적 인격장애 나시서시즘 성향이 있는 경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려야만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고립시키고 무능하게 만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빛나고 당당해지는 순간 당신이 자신을 떠나버릴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는 내가 업어줄게, 나밖에 없지 라며 생색을 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생적 지배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여 자신의 빈약한 자존감을 채우는 행위일 뿐이죠. 그들이 하는 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번역해 볼까요? 그것은 사실 내가 너를 잃지 않기 위해서 너는 불행해져야만 해라는 뜻입니다. 이 잔인한 진실을 직시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안개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대화가 여기까지 진행되면 많은 분이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보 같아서 당한 걸까? 내가 너무 약해 보여서 그런 걸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스라이팅에 타깃이 되는 사람들은 결코 약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죠. 심리학적으로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타깃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가해자들은 바로 그 당신의 빛을 보고 다가옵니다. 당신의 배려심을 이용해 죄책감을 심고 당신의 책임감을 이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죠. 특히 공의존 코디펜던시 성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타인을 돕고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습관이 있으면 가해자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더 이해해주면 이 사람도 바뀔 거야 라는 믿음이 가스라이팅의 훌륭한 숙주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상대를 고치려다 내가 먼저 부서지고 있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자학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독한 안개 밖으로 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가스라이팅의 핵심 무기가 기억 조작이라면 우리의 방패는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수첩을 하나 마련하거나 핸드폰 메모장을 켜세요. 그리고 상대방과 갈등이 있었던 날, 그가 했던 구체적인 말과 그때의 정황을 있는 그대로 적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느꼈던 감정을 적으세요. 가해자가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오버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의 메모는 강력한 항체 역할을 할 겁니다. 내 눈으로 직접 적은 기록을 보며 뇌는 다시 이성적인 판단을 시작합니다. 아니, 내 메모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어.
내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이 기록은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가해자에 의해 파괴되었던 자신의 주관적 진실을 복구하는 신성한 작업입니다. 내 느낌이 맞다는 확신이 1%씩 쌓일 때마다 당신을 둘러싼 가스라이팅의 안개는 조금씩 옅어질 것입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내 안의 목소리에 다시 볼륨을 높이는 연습, 기록이 그 시작입니다. 기록을 통해 내 중심을 잡기 시작했다면 이제 실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울고 화내고 해명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효능감을 느낍니다. 이 메커니즘을 역이용하는 것이 바로 회색돌 기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아무 특징 없는 회색돌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상대가 비난을 퍼부을 때 예전처럼 그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매달리지 마세요. 대신 아주 짧고 단조로운 반응만 보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알겠어. 응. 이것은 무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상대의 말에 감정적인 에너지를 싣지 않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자극적인 말을 던져도 당신이 밋밋하게 반응하면 그들은 곧 흥미를 잃습니다. 낚시꾼이 미끼를 던졌는데 물고기가 입도 번긋하지 않으면 결국 자리를 뜨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감정 에너지를 가해자에게 조공으로 바치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 자신을 돌보는 데에만 사용하세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와 너의 경계선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곧 내 기분이 되고 상대방의 비난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상태죠. 이제 우리는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경계선 바운더리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첫걸음은 상대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분리하는 선언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혹은 네가 화가 난 건 너의 문제지 내 잘못이 아니야. 처음에는 이 선언이 굉장히 두렵고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울타리를 넘어와 당신의 인격을 짓밟으려 할 때 여기까지만 해. 더 이상은 듣지 않겠어. 라고 말할 권리가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억지로 울타리를 열어두고 상처받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정원은 오직 당신만이 가꾸고 보호할 수 있는 신성한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의 징후를 깨닫고 대응 전략을 세웠다면 이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관계의 재정립 혹은 완전한 이별입니다. 많은 분이 이 지점에서 망설입니다. 그래도 정이 있는데 나마저 떠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당신의 희생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내를 지배해도 좋다는 허락으로 오해할 뿐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실패나 포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해방선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족이거나 피할 수 없는 관계라 당장 단절이 어렵다면 심리적 거리를 무한대로 넓히세요. 그들의 비난이 내 영혼에 닿지 않도록 두꺼운 유리벽을 세우는 겁니다. 당신의 행복을 담보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코 가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안개 속에서 한 걸음 걸어 나오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당신을 있는 그대로 아껴줄 사람들은 도처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 의해 서서히 잠식당하는 가스라이팅의 징후들과 그 탈출구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거나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껏 타인의 목소리에 갇혀 자신을 의심하며 살아온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예민해서도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배려와 사랑을 무기로 휘두른 상대방의 잘못일 뿐입니다. 안개는 빛을 가릴 순 있어도 빛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렸어도 당신이라는 존재가 가진 고유한 빛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잠시 가려져 있었을 뿐이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 안개를 걷어내는 작은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핸드폰을 덮고 거울 속의 당신을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미안해. 그리고 이제 괜찮아.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라고요. 속는 셈 치고 시작한 오늘 이 마음 공부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기적의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심심풀이 심리학은 언제나 당신의 단단한 마음을 응원하며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당신처럼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타인의 기준이 아닌 당신이 주인공인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